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에서 분양권 강의를 맡고 있는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아마 서울에서 방송을 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보통의 경우 서울에서는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원베일리 같은 거 뭐 시세 차익도 엄청나고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쪽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었던 상황이 좀 있었고, 그 와중에 요번에 시장이 좀 바뀌었죠. 바뀌어지면서 기존에 조금 정체가 돼 있었던 뭐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재건축 그리고 뭐 각종 정비 사업들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비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 장기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요번에는 요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서울이라는 그 입지적인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GTX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입지나 뭐 여러 가지 뭐 분양가라든지 이런 경쟁력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고분양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분상제 걸리면서 그래도 좀 낮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래도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기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장이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는 자 돌고 지역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거 가지고 위치를 잘 잡으시면 돼요. 돌고 지역이 있는데 그 위쪽에 2번 출구, 3번 출구 나와 있어서 바로 위쪽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 중에서도 이 정도 입지면 괜찮습니다. 이게 아마 6호선일 거예요. 6호선 라인이 뭐 7호선처럼 그렇게 황금 라인은 아니고 9호선 라인처럼 그렇게 막 대박이 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거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일단은 돌고 지역에서 바로 2번 출구가 3번 출구랑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거리 한번 찍어 드릴게요. 자, 2번 출구 나와서 이제 여기 장이 이동이죠. 여기는 장이동에서도 이제 재개발 19역인데 거리를 보시게 되면은 200m가 안 됩니다. 한 185m 정도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찍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자, 근데 보통의 역세권이라고 해서 기준을 정할 때는 1km 반경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1km는 뭐야? 200m도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그럼 이 정도면은 재정비 들어가면서도 이 근처 재개발하는 게 여기서 200m 안쪽에 있고, 단위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지금 1구역에서부터 아마 한 15구역까지 있나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벌써 입주를 끝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역세권에서 완전히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죠. 이거만 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3번 출구 나와 있는 여기 4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섹터가 좀 넓다 보니까 여기 한 70m, 1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4구역, 여기가 이제 10구역. 이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유는요, 제일 가깝고, 그리고 단지 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다른 데는 물론 입주한 데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시세 파악을 할 때, 하나의 기준점, 사례로 해서 잡으면은 측정하기가 좀 편할 것 같고요. 자, 일단 4구역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브랜드나 이런 거는 뭐 국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는 6월 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보통의 경우는 조금 밀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6월달 뭐 늦어봤자 한 7월달에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추진되는 일정이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2840세대예요. 세대수가 상당하죠. 근데 이 중에서 일반 분양으로 나가는 게 133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마다 꽃감 빼먹기에서 말씀드리죠. 과연 얼마만큼이 일반 분양분으로 해서 남아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입지나 이런 거는 내가 지하철역을 바꿔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여기 다 정비지구가 다 설정이 되어 있고 인허가 나서 다 들어가는 상황인데 다른 걸 바꿀 수는 없는데 바뀔 수 있는 변동의 폭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정도로 해서 일반 분양분 물량이 나가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단점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는 근데 임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가 한 480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의 아파트 경우에는 임대 세대가 좀 많이 있고 임대 동이 좀 있고 그러면은 조금 싫어합니다. 예, 그런 건 없잖아. 있기는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에서 뭐 기피한다, 뭐 비선호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부동산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임대가 한 480개 정도 들어가 있다 치고 그럼 1300개에다가 2800세대. 자, 서울 쪽에서 특히 강북 라인에서 2800세대를 들어가는 규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군 브랜드의 대단지 역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확실하게 아이덴티티를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전형적인 5984 기본 공식에 입각해서 평면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고층이 여긴 32층입니다. 이건 좀 써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여기 나가는 거랑 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32층까지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1개 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시 동도 굉장히 많죠.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의 경우에는 저 같으면은 그냥 저한테 그려라 했으면은 저는 그냥 무식단순하게 요렇게 해서 31개 동을 다 그려 넣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 나와 있는 가장 인기 있는 타입이죠. V자 갈매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런 쪽으로 해서 조망이 좀 많이 터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앞에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 숲이기 때문에 옆동이 가려지는 것까지는 어쩔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옛날 아파트처럼 일자는 아니니까 좀 낫지 않냐 생각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나쁜 점, 단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다 인허가를 다 받아놨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최신형 평면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또 최신형 단지 배치도였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거의 다 뭐 일자로 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요거 조감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 조감도 잠깐 보시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형 아파트 이제 보이시죠? 예. 요게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좋은 점은 남동이나 남서향이 아니라 완전히 다 남향으로만 가게 된다는 거. 그건 또 좋은 점이죠. 제가 일부러 좋은 점, 나쁜 점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본인들의 선택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는 거지. 예, 알아서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타워형 구조죠.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C자 같은 형태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타워형 구조라고 해갖고 아무래도 이렇게 나와 있는 판상형 이런 구조랑은 조금 선호도에서는 밀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도를 좀 멀리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있었던 데가 이제 아까 돌고지역 여기였었죠. 근데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시게 되면 사실 걸어갈 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광운대역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 위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노원 있었죠. 노원역 7호선, 4호선.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창동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이제 노원에 있던 그 모든 역세권 같은 이미지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키워놨던 게 아마 창동으로 가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창동에서 무언가가 GTX-C죠. 그게 출발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광운대역 여기서 한 번 더 정차를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따지게 되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제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거리는 한 1.4km 정도 나옵니다. 이 거리를 가지고 걸어간다 그러면 아마 한 2, 3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걸어갈 만한 거리는 아니고 여기에 있는 지하철을 타시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GTX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GTX를 말씀을 드릴 때는 일반적인 아까 역세권에서 말씀드렸던 1km 바운다리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GTX 같은 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보통 한 3km 정도 이내도 충분히 역세권으로 잡아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그 지하철하고는 GTX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변의 경계를 굉장히 넓게 잡아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광운대역 앞에 몇몇 개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전에 그 강남 사모님들이 GTX역이 이제 여기 나온다 해가지고 여기서 뭐 미성 뭐 여러 가지 아파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 저도 가봤는데 괜찮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좋은데 아파트를 많이 찍어놨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상승 압박이 있죠. 네, 상승 압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장이 4구역 19역이랑 좀 다르죠. 아무래도 좀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아까 봤었던 이 4구역 말고
장위 이동 이쪽으로 나와 있는 장위 19역입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비슷한 입지를 보이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에서 합니다. 대우. 그래서 옛날에는 대우를 좀 같이 탑 클래스에 넣어주긴 했는데 대우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자리가 좀 더 낫지 않냐. 그리고 여기는 2800세대인데 여기는 아마 2000세대일 거예요. 2004세대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와중에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그 와중에 비교가 좀 되기 때문에 조금 뭐 98점이나 97점이나 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게 상대적으로는 밀려 보이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예, 그런 게 좀 있고요. 여기는 2004세대인데 그 중에서 1495세대를 일반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많죠. 일반 분양분 물량이 어떻게 보면 여기는 대신에 아까와는 좀 다르게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동호수에 일반 분양분으로 들어가서 배정을 받게 될 확률이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설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대가 여기도 320개 정도는 있습니다. 여기서도 임대 물량이 적지 않이 좀 있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좀 섹터가 조금 좁다 보니까 아마 15개 동으로 들어가지 않나. 예,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요. 층수는 최고층이 23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29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나중에 얼마든지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원래 분양이 원래 여러 가지 썰들도 많고 설왕설래가 좀 많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 변동의 폭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절대치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그 기간도래요. 예, 항상 여유 있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여기 4구역이랑 마찬가지로 6월 달까지는 다 철거를 신청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4구역에 비해서는 얘가 조금 더 밀리지 않나. 왜냐면은 여기 4구역은 그래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 19구역은 여기에 비해서는 조금 정보가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진행되는 사항이 좀 더 느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역시 부동산 특히 이제 분양은요 가봐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돌고 지역 있죠. 거기 2번 출구, 3번 출구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바로 요런 도로가 지금 이제 보이는 상태예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1, 2, 3에서 3층짜리 건물이네, 그죠? 근데 건물 자체는 조금 이제 노화됐죠. 아무래도 재정비를 들어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좀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로가 있긴 하는데 그렇게 넓은 도로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도로 자체는 그렇게 넓어 보이는 막 대로 막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여기가 이제 4구역이죠. 그러니까 4구역은 벌써 다 밀린 상태고 이거는 지금 이제 6월 달까지 다 철거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고 두 개가 완전히 4구역, 19구역이 보이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에 나올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죠? 자, 지금은 다행히도 이제 분상제 기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물론 이제 강북이긴 합니다만 이제 강북 무시하면 안 돼요. 자, 분양가 한번 보세요. 여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매매 월곡 그리고 대우 프로즈 아파트 그리고 두산 위브도 나와 있고 보면은 뭐 9억 뭐 11억 해서 나와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거의 다 한 10억대 정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10억이 넘어가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먼저 입주한 아파트 있죠. 레미안 5구역이 있습니다. 5구역. 여기는 지금 12억도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기존의 구축 아파트랑 이걸 지금 비교를 하시게 되면 안 되고 연식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레미안 5구역이 12억이 가고 그리고 1구역이 있었죠. 레미안. 그것도 이제 레미안 브랜드 좋죠. 1구역은 이미 다 입주를 해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11억 정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2구역에 나와 있는 것도 있죠. 꿈의 숲. 그거는 아마 코오롱일 건데 그것도 한 12억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조금 더 나간다는 거. 보통 10에서 12억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시세로 잡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시세예요. 이거 나중에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입주할 때 그 시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식은 더 벌어질 수가 있고 얘네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조합원분으로 해서 나왔던 게 얼마에 나왔냐? 보통 1300대 정도로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9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1300이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단가는 좀 내려가요. 원래 대형 평수로 가게 되면 평당 단가 좀 내려가는데 요거는 한 1200대까지 후반까지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84는 한 4억 2천 정도 10구역이. 그리고 이제 4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쌉니다. 예. 여기는 84가 한 4억 4천이나 한 4억 5천 정도까지. 예,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 큰 차이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발코니 비용이랑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랑 부대 비용이랑 중도금 대출 무이자랑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비싸다는 거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들로 해서 나왔던 분양가는 사실 4억대 중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을 많이 봤죠. 예, 이분들은 원래 옛날서부터 진행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만큼 기간 투자, 시간 투자를 하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하고서 들어갔던 분들이니까 그만큼 분양가를 낮게 받을 수 있었던 거고 나중에 이제 일반 분양으로 해서 나오게 되면 주변 시세는 이 정도 가지만 그래도 한 8억대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부동산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보통 한 8억대, 뭐 잘하면 뭐 9억대까지 구자가 찍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구자가 찍히게 되면 이제 대출 관계나 이게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한 것처럼 8억 9,990만 원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8자가 찍혀지면은 대출 부분에서는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뭐 8억에 나왔다 치고 그래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9억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 정도나 요 정도 사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잖이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연식이 이제 좀 벌어지게 되죠. 이거는 앞으로 3년 후, 4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된 아파트고 이건 지금 현재 입주를 해 있는 아파트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얘네 아파트들도 이제 15까지 대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는 해서 다 이제 모입니다, 사실. 그래서 거의 다 14억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4억대까지. 예, 그러면은 갭 차이는 좀 더 시세 차익, 뭐 어떤 사람 안전마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의 공간 차이는 좀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예상하는 게 아무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간만에 우리가 서울 쪽 아파트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강북도 뭐 강남 보다가 막 수십억짜리 아파트 보다 보니까 조금 저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려운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꼭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이 재개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